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식었고요. 시장은 불타 올랐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차가운 물가와 뜨거운 기대감이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흐름은요, 인플레이션 완화의 신호,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확정 시나리오, 트럼프 변수와 고용 둔화 리스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0% 상승했고요. 예상치는 3.1%보다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8월보다 완화되었네요. 핵심 물가 코어 CPI 역시 3.0%로 떨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재확인했습니다. 주거비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았고요. 이는 CPI 하락의 핵심 동력이 되었죠. 블랙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연준은 예정된 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확정으로 받아들였고요. 지수는 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모든 게 낙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취소를 선언했는데요. 이유는 캐나다 정부의 반관세 광고가 레이건의 목소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시장은 잠시 흔들렸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효과가 더 컸습니다. 전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경고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이고 관세는 천천히 가격에 스며들고 있다. 이건 단기적인 안도감일 뿐 완전한 안정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수는 고용시장입니다. ADP 민간 고용은요, 9월 달에 3만 2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노동시장은 경기의 지연 지표, 이 약세는 아직 GDP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식었지만 고용은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 둔화와 금리 인하 확정,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관세 상승과 고용 둔화, 그리고 서비스 경기 위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보면 관세 효과는 한 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분기별로 천천히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의 CPI 안정은 임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시장은 웃고 있지만 연준은 아직 신중합니다. 물가는 식었고 시장은 뛰었지만 연착륙은 여전히 얇은 얼음 위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랠리는 차가운 물가 위에 세워진 뜨거운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나서 종가는 18.48불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요, 플러스 0.27%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흐름을 보면 오전 한때 19.0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8.4에서 18.6달러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765만 주, 평균 거래량보다 적어서 단기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실적 발표 전까지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은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이번 구간이 최저점이기를 바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이번 주입니다. 그래야 실적 발표 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루시드가 마침내 그래비티 SUV의 첫 할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요 문제는 아니다라던 그들이 왜 지금 가격 인센티브를 썼을까요? 단순한 할인 소식이 아니라 루시드의 공급, 수요 균형 전략, 생산 효율화 변화, 그리고 향후 판매 구조의 전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가 덴버 체리 크릭 스튜디오에서 전시 차량 4대 한정 할인을 공지했습니다. 3,000불 할인이고요. 리스 조건은 1,299달러, 세금 포함 약 1,439달러고요. 구매가 기준 96,5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이 내용은요, 즉시 인도 가능 차량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치 재고 한정 이벤트처럼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닙니다. 루시드가 재고 관리를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불과 한 달 전에 루시드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재고 등록은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산 효율 개선 때문이다. 이에 홍보 총괄은 즉 부품 가용성에 따라 미리 구성된 차량을 만들어
생산 슬롯을 비워두지 않겠다는 전략이죠. 이건 생산 리듬을 끊지 않기 위한 운영 전략입니다. 부품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 구성 사양을 완성시켜두는 방식으로요. 결국 공급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셈이죠. 8월 14일 루시드 측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발표했었죠. 연방 EV 세액 공제 7,500불이 사라져도 루시드 고객은 동일한 금액의 루시드 어드밴티지 크레딧을 받는다. 즉 루시드는 정책 공백을 자체 보조금으로 메운 셈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프로모션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 유지와 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이중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피터 롤린슨 전 CEO 시절부터 사전 생산이 시작됐죠. 12월 정식 양산을 선언했지만 초반에 공급망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루시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상반기보다 전체보다 많은 그래비티를 생산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S&P 글로벌에서는 상반기 9대 판매, 칸터 피츠제럴드는 추정치는 올해 6,064대 그래비티, 총 16,650대 인도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 증가가 아니라 라인 밸런싱과 품질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겠죠. 루시드의 첫 할인은 단순한 판촉이 아니라 생산 중심 브랜드로의 구조 전환 신호입니다. 생산 효율, 수요 균형, 브랜드 프리미엄, 이 세 단계 사이클이 완성되면 루시드는 비로소 판매 안정기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비티가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루시드가 시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드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은 사우디 비전 2030과의 구조적 연결성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비티 생산 정상화와 실적 개선 가능성, PIF의 장기 투자 의지로 인한 자본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적자 지속 및 단기 매출은 부진하고요. 금리 인하 지연 시 자금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수요 둔화도 우려되고 있는 중이죠. 루시드는 아직 반등 전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인프라가 완성될 때 그 주가는 다시 전기처럼 흐를 것이다. 힘내시는 월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